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 한 편을 들고 여러분 곁을 찾아왔어요. 바로 누에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뽕잎을 사각사각 냠냠 맛있게 먹는 누에를 본 적이 있나요? 작은 애벌레가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로 짠 변신하는 변화무쌍한 누에의 한살이.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죠? 그럼 우리 옛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보도록 할까요? 제목 누에 공주. 오래전 옛날 평화롭던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왕은 하나뿐인 공주를 애지중지하며 정성껏 키웠지요. 아이고, 우리 공주. 마음씨도 착하고 어찌나 현명한지. 어서 좋은 배필을 짝지어 주어야 할 텐데. 아휴, 우리 공주님이야. 바느질 솜씨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지요. 저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최고의 신랑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답니다. 그들은 어찌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지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휙휙 나가 떨어지기만 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온 나라와 백성들이 이웃나라 군대에 짓밟힐 것 같아 왕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이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도 저리 힘을 못 쓰니. 왕은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걱정을 눈치챈 공주가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더냐? 지금 시국이 몹시 어지럽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누구든지 이웃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오면 온갖 귀한 보물들을 내어주고 저와 결혼을 시키겠다 명하세요.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강한 충정과 용기가 있는 자라면 내 사위로서도 인정할 수 있을 듯 싶구나. 그래, 그렇게 하마. 신하들은 곳곳에 방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금세 온 나라에 널리 퍼졌지요. 이튿날 새벽 힘찬 말 발굽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안개 속을 헤치고 말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말이 가까워지자 모두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말이 이웃나라 장수를 물리치고 그를 태운 채 왕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니, 말이 장수를 물리친 거야? 우와, 대단해. 분명히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게야. 이렇게 용감한 말이 다 있다니. 이후 장수를 잃은 이웃나라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승리를 알리는 북소리가
널리 울려 퍼졌지요. 신하와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만세를 불러댔답니다. 와, 이겼다! 만세! 만세! 용감한 말 만세! 이건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 이 용감한 말을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라.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에게 멋진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어 잘 대접하게 하였답니다. 다음 날 공주가 왕에게 말했어요. 아바마마, 이제 저를 말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말과 결혼을 하겠다니. 네가 제정신인 게냐? 아버님, 누구든지 이웃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오면 저와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국민에게 왕의 뜻을 보이셨으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왕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찌 말과 결혼시킨단 말이냐? 그리는 못한다.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찌 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주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듣기 싫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그 뒤로 공주는 날마다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먹이도 챙겨주고 말의 머리털도 빗겨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쓰다듬으며 친구가 되어주었죠. 왕은 공주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허구한 날 공주가 저러고만 있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왕은 마침내 신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여봐라, 오늘 밤 공주가 잠들거든 말의 목을 베도록 하라.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마구간으로 가서 단칼에 말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이튿날 아침 공주는 마구간으로 향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곧 말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왕한테 달려가 말했지요. 아바마마, 죽은 말의 가죽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왕은 안 된다 하였지만 공주가 계속 달라고 애원하니 어쩔 수 없이 말의 가죽을 공주에게 건네주었어요. 공주는 궁궐 뒤뜰에 있는 나무에 말가죽을 걸어놓고는 말이 살아있을 때처럼 날마다 그 말가죽을 매만지며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말가죽이 펄럭하더니 공주의 몸을 와락 감싸고는 하늘로 붕 날아올라 아주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왕은 발을 동동 구르며 신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어서 공주를 찾아오너라. 온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사라진 공주와 말가죽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말가죽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왕과 신하들은 급히 마을로 달려갔답니다. 커다란 뽕나무 가지 위에는
거짓말처럼 말가죽이 걸려져 있었어요. 우리 공주, 여봐라. 어서 저 말가죽을 내리거라. 신하들은 서둘러 말가죽을 땅에 내려놓고 펼쳤어요. 그러자 그 속에는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벌레들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한 신하가 그 벌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이 벌레는 공주님과 말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태어난 벌레인 듯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공주와 말이 하나가 되었다니. 이 벌레를 보십시오. 이 벌레의 머리는 말을 닮았고 몸은 공주님의 살결을 닮아 뽀얗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왕은 벌레를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불쌍한 우리 공주. 아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왕은 신하들에게 벌레를 가져와 정성껏 잘 기르라고 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그 벌레를 잘 키웠지요. 바로 그 벌레의 이름이 누에랍니다. 누에는 뽕나무 잎을 갉아먹고 자라는데 다 자라면 스스로 실을 뽑아 하얗고 동그란 고치를 만들지요. 사람들은 이 고치를 가지고 비단 옷감을 만들어 입었어요. 누에가 고치를 짓는 것은 바느질을 아주 잘했던 공주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전북 부안에 가면 전나무 숲길이 반기는 내소사, 천혜의 자연 환경도 볼거리지만 부안의 특산품 참뽕과 함께 더불어 누에 타운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뽕잎을 아삭아삭 맛있게 먹고 자라는 누에의 모습, 고치에서 실을 뽑아보는 체험, 누에에서 나비가 되는 전 과정을 우리는 눈으로 알아보고 체험도 해볼 수 있답니다. 또 누에뿐 아니라 각종 곤충들도 많아서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겐 천국인 곳이에요. 누에에 대한 생각의 글이 있어 함께 나눠볼게요. 누에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누에는 나비가 되기 위해 스스로 누에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한다. 누에는 그 속에서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자신의 힘으로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된다. 이때 인간이 누에를 안쓰럽게 생각하여 칼로 구멍을 뚫어주면 누에는 땅에 툭 떨어져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만다. 누에는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깨에 근육이 붙는다. 누에는 앞으로 평생 나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그 날갯짓을 하기 위해 어깨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실패의 좌절, 이것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넘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인 것이다. 행복한 장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